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객 감소로 관련 기관들이 현재 재정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의 입법이 다시 추진이 되면서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시대 대중교통의 위기가 가장 정점에 이른 만큼 향후 대중교통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남원철 교육부장, 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대중교통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좀 꺼려지게 되고 좀 자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부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코로나19가 확산세가 본격화 한 올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버스 승객의 숫자는 한 약 25% 정도가 줄었고, 네네. 매출액은 2,255억에서 1,683억 원으로 약 572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3월 달에는 평균 이용객이 작년에 한 절반 48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연말까지는 한 1천억 원 그보다 넘는 금액이 더 적자 손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런 적자의 폭도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의 이용을 아무래도 좀 꺼리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기관들의 대응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도시철도나 버스 이용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제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관들께서 이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코로나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입장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네. 만약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중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도시철도나 버스를 이용을 자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승객은 감소하고 있고 대중교통에 투입된 재정은 앞서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것처럼 코로나19에서는 대중교통 운영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시철도나 버스 운영기관들이 아직 이런 수준의 논의나 대응보다는 당장의 어떤 코로나 방역 대책에만 좀 중점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역에만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다. 네. 전반적인 구체적인 좀 대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의 승객이 감소하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감소액도 좀 크고요. 손실액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부산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대응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제가 지난 11월 12일 날 우리 시의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도 이 대중교통 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객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대면을 필요로 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 돌봄이라든지 예. 청소, 배달과 같은 필수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이 안전하게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은 이중적인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대응을 보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비용과 적자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네. 이 대중교통은 이 적자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네네. 시민들의 삶의 질, 특히 우리 대면 노동자들, 사실 약자 계층들에게서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투입도 하고 그러면 또 승객의 증가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 중 하나에 물론 코로나19도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대중교통의 재정 적자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쭉 이어져 왔던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런 대중교통의 재정적인 문제가 원인은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부산 도시철도의 재정의 실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 가격의 원가보다 절반으로 가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덤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네. 10개를 팔면 3개는 그냥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 가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지겠죠. 네. 근데 또 가게 주인은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죠. 마음대로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것도 누군가 밖에서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이건 그 가게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부산 도시철도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2017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온 자료를 보면 네. 그 수송원가 보존율이 41.7%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수송원가가 1,907원인데 평균 운임은 794.2원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에 의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이제 무임으로 우대권을 발급받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무임 승차하시는 비율이 약 29%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든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죠, 비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무임 손실 금액이 약 1,396억 원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작년에 부산시가 교통공사에 지원한 금액이 1,440억 원이니까 뭐 지원금이 대부분 무인 손실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이걸 지방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렇게 하려고 뭐 지방 정부나 그 각 교통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뭐 토론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정 극복 방안을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송 원가보다 운임이 낮고 그다음에 네. 무인승차 비율이 어쨌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네. 많아지는 상황이고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다 네. 보니까 재정난이 이전에도 좀 심했는데 계속해서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부분이 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의 이런 재정 손실도는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죠. 일단 서울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뭐 3천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거는 규모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고 네, 봐야죠. 그렇죠. 철도 자체가 수가 네,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이나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무임 비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부산만 지금 29% 거의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부산의 인구의 고령화, 초고령화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우대권 손실 비율은 부산이 가장 전체 수송 승객 대비 우대권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네.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의 특성을 좀 고려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이 그렇습니다. 고령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퍼센트도 훨씬 높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드시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버스 쪽을 살펴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좀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제 부산시가 이제 시 예산으로 보전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부산시가 이런 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갖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부산시가 버스업계의 재정적 자본을 메워주는 것은 2007년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때 도시철도가 도입되면서 버스 노선하고 중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시내 버스 요금을 정부가 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계는 경영이 약화되고 따라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근데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저희들이 버스 노선과 그다음에 버스 운영 관리 감독을 이 부산시가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부산시 재정에 엄청난 재정 압박을 주는 게 사실이죠. 2018년 기준을 보면 이 도시철도는 도시철도하고 버스를 합치면 약 3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올해 저희들 2020년도를 딱 보니까 네. 적어도 3,800억까지 지금 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 예산서를 보고 왔는데 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부산시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2019년 7월에 이 준공영제의 총체적 당국을 타결하기 위해서 그 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노선 입찰제 시제도 해가지고 버스 준공영제 핵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오거돈 시장님께서 낙마를 하시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실시 안 됐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들이 제대로 실시되었다면 지금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중교통 전면적인 버스 준공 이제 혁신안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법정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발의된 지는 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 10차례 정도 발의가 됐는데 실제로 입법 추진된 것도 이번이 한 4차례 정도 되는 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인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 좀 보전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네.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좀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데 쓰이는 것도 많겠지만 왜 그렇다면 지자체 도시철도는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 입장은 형평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정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손실 보전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도시철도는 뭐 딱 6개 특광역시만 이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도시철도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만약에 이제 도시철도 있는 곳에만 이것을 지원해 줄 경우는 지역별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좀 논리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코레일은 서울에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해선이 한계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을 해주면서 도시철도만 운영하는 곳에서는 손실 보전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좀 자의적인 판단이고 아마 사실상 뭐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안 해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레일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연간 1,3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6개 특광역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무임 손실분이 연간 한 6천억 원이 되니까 여기에 60%인 한 3,800억 정도, 3,600억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철도에 지원해 주는 걸 한 3배 정도 더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래서 실제 정부가 형평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러한 좀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닐까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고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 보전은 못 해주더라도 관련한 정책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무임승차 국고 지원과 관련한 법안이 좀 발의가 됐지만 입법까지는 결국에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그렇죠. 발의가 된 상황인데 국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다시 좀 짚어주시죠. 예,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고 지원 관련해 가지고 법안이 그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1차례 정도 있었고 지금은 그 21대 국회에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같이 다 국고 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때보다도 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도시철도의 재정 안정성은 급격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1호선은 개통된 지가 벌써 35년이 되었고 네네. 2호선은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인지 시설들이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 국고 지원금이 이루어진다면 일화 부분에서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네. 이번에 전동차 노후 개선 자금으로 부산시가 이 국고 지원금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이 좀 삭감된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전과 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지원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국고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임승차 관련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네. 보십니까? 그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고 지원은 정확하게 PSO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상 제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철도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정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들어서 뭐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또 네네.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왜 뭔가 문제가 있냐고 말씀드리면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는 60%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사실 정부 논리대로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도시철도를 안 만드는 곳에서는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또 지역 간의 차별이죠. 그렇죠. 정부의 논리대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제 사실 실제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이렇게 논리를 이렇게 막 그렇게 갖다 댄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승차 비율이나 어떤 원가 수송 비율, 원가 수송 보존율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도시철도는 건설한 이후에 운영을 하면 할수록 계속 네. 적자가 나갑니다. 이건 버스도 중국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듯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운영 비용도 특히 그 중에 어떤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비용은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 대중교통 이용에서 안전성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정책도 그에 맞춰서 발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때 부산의 대중교통 정책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하드웨어에 맞게 이 소프트웨어 이 구축에도 좀 박차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시철도 4개의 노선, 그 다음에 경전철, 국철 이렇게 합치면 6개의 도시철도 노선이 있고 시내버스 노선은 145개의 노선에 있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일일 248만 명의 이동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철도하고 버스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빨리 개선할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 지원이 좀 부산시가 정부 지원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부산시의회에서는 우리 그 대중교통 관련된 의회 상임위원장들께서 그 촉구 결의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좀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달라 하는 촉구 결의문을 노력했는데 네. 사실 부산시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가 그렇게 적극적인 성과를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한데 대중교통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고 네. 이를 통해서 교통수송 부담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너무 적자의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시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재원이라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분담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런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편하고 안심하게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좀 반드시 복지의 개념으로 좀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 대중교통이 좀 개인 교통수단으로 인해 좀 외면을 받지 않고 쭉 시민들이 좀 자주 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교통으로서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해결 과제, 좀 풀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중요한 얘기는 이미 노기서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해결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코로나19가 뭐 쉽게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많은 분들 예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중교통이 없으면 어떤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중교통이 지속 가능하려면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서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부의 무임 비용을 그것을 보전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교통의 복지 개념에서 뭐 나이 드신 분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한다면 사실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대중교통 정책이 어떤 도시철도 건설이나 버스 노선 확충, 도로 건설과 같은 이런 좀 어떤 건설 중심의 이런 정책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철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도시철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돈을 아끼려고 해왔던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이제 좀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 좀 더 중점을 주면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운영에 투입을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떤 한 해 재정 비용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뭐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대중교통은 계속 지속 가능하고 꼭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런 필수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시민들의 편의성 또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19 시대 속 부산 대중교통의 현실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물론 재정적인 부분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부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만큼 좀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교통 복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